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펜덕스 원장 박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펜덕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 제가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펜덕스를 뿐만 아니라 어떤 학원이든 학부모 설명회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학부모 설명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원의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록률과도 직결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서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가맹 학원 원장님들도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 지역에 새로 오픈되는 학원으로서 설명회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등록률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그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그 학관노의 설명회 링크를 올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12년 전 10월 9일에 처음 학부모 설명회를 대치동에서 했는데 그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사수였던 선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원장님 지금의 이제 이사님들이시죠. 그 원장님들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용 틀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 갖지 말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내용이 틀려서도 안 되고 잘못되게 전달돼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을 누락해서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다 괜찮다라고 하고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학원에 꼬꼬마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첫 설명회를 하자마자 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제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한 40분 정도를 쭉 끌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냐? 지금까지 설명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것들 자유롭게 물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손을 여러 분이 이렇게 드시더니 하시는 질문이 결국에는 제가 40분 동안 저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암기하고 준비한 내용을 쭉 펼쳤는데 그 내용에 이미 다 들어있었던 것들을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을 제가 쭉 반복하고 보니 어차피 30분 이상의 어떤 설명회나 세미나에서 인간이 그것들을 집중해서 듣고 모든 거기서 전달하는 정보들을 완벽하게 인풋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상 녹화가 되고 또 저희도 올려드리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고 어떠한 정보들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학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고학년 고레벨 이미지를 구축해서 학부모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 설명회도 그와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는 그렇게 잡았는데 설명회에서 제시하는 그 보여지는 이미지는 저학년 저레벨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힘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잡고 있는 학원의 이미지와 아무리 좋은 콘텐츠로 설명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에게 각인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우리 학원의 문화로 자리 잡기는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술적으로 풀어서 원장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 또 이미 저보다 더 베테랑으로 잘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 학원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제목을 굳이 달아보자면 등록이 3배 빨라지는 학원 설명회 전략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적인 부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장님들께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학원 설명회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혹시 학원 설명회를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원장님 계신가요? 네. 다 음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다들 이제 학원 설명회는 각자 학원에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겠죠. 학원 설명회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목적과 그 원하는 어떤 효과, 목적과 효과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하는 활동들의 그 타겟과 그에 맞는 목적과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정확한 어떤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원 설명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펜덕스를 사용하시는 원장님 혹은 지금 여기 계신 원장님 중에 펜덕스를 도입하려고 알아보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초등, 중등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고등까지 있지만 초중등이 메인 타겟인 원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초등학원 소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 소비자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설명회의 핵심 요소들까지 같이 볼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레벨 테스트를 오늘 과정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넣은 이유는 사실 설명회와 레벨 테스트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설명회를 얼마나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효과적으로 진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레벨 테스트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좀 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레벨 테스트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학원 설명회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설명회의 목적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꼭 지금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아니시더라도요. 저도 이제 저희 학원의 실장들이나 팀장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교육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설명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학원의 정보를 전달 혹은 제공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학원 설명회를 그러한 목적으로 하셨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교육을 들으셨으니까요. 오늘 이후부터는 학원 설명회의 목적 자체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바뀐 목적과 목표에 맞게 설명회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학원 설명회의 목적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원장님들, 학원 설명회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펜덕스 가맹하신 분도 있고 가맹을 고려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매하셨습니까? 혹은 무엇을 구매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펜덕스라는 어떤 가맹을 할 때는 그 가맹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매하시는 걸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들은 가맹을 했을 때 가장 큰 좋은 점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원장님들이 시장 내에서 이 가맹 학원에 이미 갖춰져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맹을 하신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결국 그 가맹을 통해서 가맹 학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장 내 포지셔닝을 구매하는 겁니다. 학원 설명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냐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구매했고 그것을 구매했던 목적에 맞춰서 설명해도 일관성 있게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펜덕스를 구매한다면 혹은 펜덕스를 구매했다면 시장 내에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런 것들이죠. 대치동 1등, 그리고 상위권 고학년 세배 빠른 영어 이런 이미지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왜 필요한지는 지난주 세미나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학관로 교육 설명회, 사업 설명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늘 펜덕스가 말씀드리죠. 포지셔닝은 노력에 앞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장 내에서의 포지셔닝이 한번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원장님들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 투자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린 부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포지셔닝 전략은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개원 전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여기에 무엇을 구매하셨나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대치동 포지셔닝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은 원장님이 개원 전 혹은 프로그램 도입 전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핵심 전략은 무엇이냐? 결국 남들과 차별화된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의 포인트는 차별화와 경쟁력입니다. 두 가지가 각각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학부모에게 어떤 것을 각인시킬 것인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자, 여기서 학원 설명회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학원 설명회는 그 학원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설명회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 실장들이나 뭐 팀장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반드시 기본 큰 스크립트 안에서 전달을 못하고 넘어가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1:1 상담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뭐 질의응답 시간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는 무엇을 하기 위한 자리인가라는 질문을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던지는데 그때의 답은 결국 그겁니다. 설명회는 학부모들이 이러한 시장 내의 포지셔닝, 결국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 그 학원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전을 확인하러 오는 자리예요. 저 학원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었을 때 학생을 보낼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설명회는요. 펜덕스를 감행하시면서 감행함으로 인해서 가져가셨던 시장 내의 포지셔닝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감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감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면요. 감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학원이 지금 이 시장, 지역 시장, 이 시장 내에서 어떤 학원이다라고 나는 포지셔닝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자리가 바로 설명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그 자체보다는 학원의 비전, 그리고 학원의 목표,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설명회에서는 틀려도 되고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어떤 답이 여기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원 설명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학원 설명회는 다시 정리해서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냐. 학원을 소개하거나 프로그램 혹은 커리큘럼 정보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학년 때에 따른 레벨이 몇 개가 있고 책은 어떤 책을 보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수업을 하며 수강료는 얼마고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요. 설명회에서 저희 펜덕스나 아니면 대치동 독서학원에서는 요 내용 자체는 설명회 전체 100%로 놓고 보면 한 20~30%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80%는 무엇이냐? 학원 설명회, 교육 전문가로서요. 학부모에게 솔루션과 비전을 제공하고 제시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학원 필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설명회는 학원의 첫 수업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부모들이 이 학원 설명회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 초등 어학원 시장에서 이렇게 학원 시장에서 펼쳐져 있는 이 학원의 이미지,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내가 들어왔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솔루션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솔루션과 비전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실장님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학원은 그 설명회는 학원의 첫 수업이고 내가 생각했던 비전이 통하는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들은 그걸 화장실에서 찾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찾기도 하고 직원 당신 너의 옷차림에서 찾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전달하는 정보보다는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학부모들은 그것을 찾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원 설명회의 목적이 정보 제공보다는 이 학원이 초등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학부모 당신에게 어떤 비전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설명회를 할 대상인 초등 학부모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설명회의 실질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초등 시장의 학부모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원 소비자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중고등학원과 다르게 초등학원 같은 경우는 오픈 전에 그릇이 결정이 됩니다. 펜덕스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배형 학원과 노력형 학원의 차이. 즉 시장을 리드하고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학원이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저학년 저레벨에 픽스가 돼서 학원이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위에서는 경쟁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양옆에 같은 급의 학원과 다시 경쟁하고 뺏기고 이렇게 갈 것인가. 즉 오픈 전에 어떤 프로그램 도입 전에 이미지 성패가 결정되는 게 초등학원 시장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학원의 포지셔닝, 비전에 달려있고 이게 학부모에게 어떻게 강하게 전달이 돼서 관념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초등학원의 성패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 불가능한 섹터, 독점적 지위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배형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노력형 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학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학원의 학생들의 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펜덕스 세미나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 방향은 낮은 레벨 학원에서 높은 레벨 학원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 펜덕스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 피라미드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학원은 아이들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아이들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지만 학원은 위에서 그 내가 확장 불가능한 섹터를 독점적으로 가져야 올라오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부모들의 머릿속에는 학원은 다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이 학원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 학원은 초등 고학년 고레벨 학원이다. 저 학원은 파닉스 학원이다. 저 학원은 초등 저학년 때 기초를 다지기 좋은 학원이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 머릿속에 각각의 그 학원의 영역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원이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 그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고등 아이들은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죠.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학부모님들이 뭐 주니어 토플, 토스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학원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니어 토플하고 토셀 같은 경우는 맹점이 있죠. 우리 학원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학원도 보죠. 그러면 우리 학원과 타 학원의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아니 왜 차별화를 시킬 수가 없어? 토플, 주니어 토플이랑 토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그걸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학부모 머릿속에는요. 우리 학원이 주니어 토플하고 토셀에서 만점자 혹은 1등급 받는 학생이 90점 넘는 학생이 10명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학원에도 만점자가 있고 우리 학원보다 낮은 레벨의 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원에도 만점자가 있는 순간 그냥 우리 학원과 이 학원은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등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학부모 소비자 그룹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고 학생들의 이동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니어 토플이라든지 토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주로 주니어 토플이라든지 토슬에 관심이 있는 그룹들은 그 지역의 최상위권보다는 상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최상위 학원은 지역의 공신력, 랜드마크가 된다는 겁니다. 최상위 학생들이 다니는 최상위 학원은 지역에서 어떤 영어 실력을 점검하는 지표가 될 거예요. 객관적인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살펴볼까요? 어느 지역이든 다 있는 학원이 청담이나 정상이죠. 그러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청담이나 정상, 뭐 대치동 인근의 학원들이라면 대치동에 있는 몇 개 주요 브랜드 그런 학원에서 시험을 봐서 그 학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우리 학원에서 잘 배운 것 같다라는 피드백. 반대로 그 학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우리 학원에서 잘 못 배웠다라는 피드백 받으신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 지역의 공신력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객관적 시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형 브랜드 혹은 뭔가 지표가 되는 그런 브랜드의 테스트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 초등학원 시장의 소비자는 왜 그런 특징을 가질까요? 이 초등학원 시장 학부모들은 한 번 이미지로 성패를 머릿속을 우리가 지배를 하면 뒤집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원은 그게 가능하죠. 이번 모의고사에서 혹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급 혹은 100점 만점자를 몇 명 배출했다. 라고 하면 중고등 시장은 아무리 작은 동네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학원으로 다시 학부모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학원들이 계속해서 그 실적을 내어주면 당연히 학원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죠. 그런데 초등학원은 이런 객관적 시험이 없고 학부모들이 소비자들이 이미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뒤집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뒤집을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시는 게 빠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기존의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로 확고하게 굳혀진 원장님들이 펜덕스를 자꾸 찾으시는 이유가 이런 포인트십니다. 그 이유가 학부모들의 특징에 있습니다. 이 초등학부모님들의 특징은
학습 경험이 대부분 부재하거나 실패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 중고등 학부모라고 이 학습 경험이 실패한 케이스가 없을까요? 아니, 그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중고등 학부모들은 이 학습 경험은 이제 학부모의 학습 경험이 아니라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경험입니다. 중고등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습시켰던 경험이 있으면서 실패도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것들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은 어떻죠? 그런 것들이 전무해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꾸 이미지, 그리고 어떤 객관적 시험의 부재로 최상위권을 자꾸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경험이 부족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상에 따른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 학부모님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당연한 인간이라면 이 그룹군에 있다라면 경험하기 전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의심이 많을수록 뭔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는데 그것들 중에 초등에서는 우리 학원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객관적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객관적 시험은 굉장히 위험 요소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지셔닝, 비전, 이미지라는 거죠. 설명회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원의 실패가 그래서 드러나기가 힘듭니다. 이 초등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장점의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원장님, 그래서 이게 사실 학부모님의 학습 경험이 부재하거나 실패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학원의 실패가 드러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패해 보세요가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포지셔닝 전략,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순간순간의 작은 실수들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뭐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포지셔닝, 우리 학원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그런 실수는 학원의 실패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실수들은 학부모의 학습 경험 부재로 사실 그렇게 중고등에 비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초등 학원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포지셔닝과 무조건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관리와 운용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지셔닝과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해나가면서 상위권 모집을 얼마나 많이 해나가느냐가 이제 초등학원의 성공의 세 가지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원 소비자의 특징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서 설명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설명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인포메이션,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이미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걸 보여줘야 하느냐? 우리 학원 경영에는 핵심 요소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션이죠. 학원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직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져서 펜덕스의 목표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시장 내에서 전달하는 거죠. 이것들을 저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영 전략, 즉 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자적인 가치 혹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경쟁 상대와 차별화될 것인가를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는 가맹을 하시면 저희 이제 가맹원 원장님들 교육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설명회는 말로 표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초등학원 소비자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초등학원 소비자들은 상품을 바로 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학습 경험이 부재하거나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바로 사기보다는 확신을 얻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설명회는 그 학부모에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의심이 많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중고등 학부모랑 다르게 이 초등 학부모님들은 확인을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1대 다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몇몇 원장님들 설명회 하신 원장님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설명회 해보신 원장님들이라면 경험을 하실 거예요. 1대1로 하게 되면 일단 절대적인 이렇게 저렴한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머릿수, 제가 순간 뚝수라고 할 뻔했어요. 네, 절대적인 머릿수에서 학부모와 학원이 동시에 운영 이 상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1대 다가 되면요. 그리고 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 없이 이 설명회를 집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분위기, 그리고 이 설명을 하는 사람의 열정, 그리고 이 설명을 하는 사람 외에 설명회를 그날 이제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 주최 측 이제의 응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확인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 이야기한 게 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분위기의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컨셉과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초등학부모들은 뭐 둘 다 보긴 하지만 이 설명회의 분위기, 설명회를 진행하는 사람의 열정, 그리고 설명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 스태프들의 응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원의 비전과 컨셉, 그리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인풋하고 가는 겁니다.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신까지 얻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초등학원 소비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결국 설명회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지,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냥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게 아니라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원의 비전을 말로 표현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는 곧 의심이 많고 상품을 바로 사지 않는 이 학습 경험이 많지 않은 초등학부모, 소비자들이 확인을, 우리 학원의 컨셉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원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설명회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느냐, 설명회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의 핵심 요소 뭘까요? 뭐 스크립트, 식순, 이런 것들은 설명회에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 요소는 아니겠죠. 네. 설명의 핵심 요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좀 어떻게 볼까요? 이념적인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설명회를 할 때 내용적인 면을 제외하고 이미지적인 부분,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까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학관로에서 교육 설명회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때 우리 그걸 보신 원장님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실 저는 대치동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는 정말 그냥 학교 선생님 같다라는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 학부모들한테 달려들어서 학부모들을 벽끝까지 쭉 밀어 넣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힘 있는 설명회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분들은요, 제가 설명회를 하면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정보보다는 저의 이미지를 통해서 펜덕스가 어떤 학원이구나, 저런 사람이 근무하고 저런 사람이 리드해가는 학원은 이런 학원이겠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죠. 그래서 핵심 요소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판매하려는 물건의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설명회이기 때문에 설명회에서 자신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강한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학부모를 압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맹원 교육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부모 그룹군이자 가장 힘든 학부모 그룹군. 네. 학교 영어 선생님, 영어과 교수님, 그 다음에 영어 학원 원장님도 계셨었어요. 제 학부모 중에서는.
이분들이 제가 가장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면서 동시에 저렇게 그 각 분야의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원을 선택했다면 이런 의미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한 그룹군이기도 하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교육은 강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절대 이게 우리 아이의 그 진로와 진학과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는 인생까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리드하고 끌어갈 사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학부모를 압도하고 리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자석처럼요. 내 쪽으로 계속 끌어당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드레스업과 메이크업입니다. 설명회 이야기하는데 이미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설명회 때 우리 실장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당신과 잘 어울리면서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당신의 이미지를 덕스와 가장 잘 매치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옷을 포멀하게 입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메이크업도 그렇습니다. 유행 타지 않고 본인을 가장 교육자답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요소들이 학부모로 하여금 본인이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설명회는 첫 번째 수업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그 다음에 교육과 학습 운영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싱어. 아마 그 가맹원 설명 교육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싱어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단순 정보 전달자나 안내원이 되지 말고 펜덕스의 레벨 테이블 그리고 펜덕스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 이것만 전달하면 또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자죠. 거기에 학습 비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라. 여기서 학습 비전 로드맵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펜덕스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들 혹은 3배 빠른 학습법, 뭐 R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습을 하면 1등을 하게 되고 한번 1등 주도권을 잡은 학생들은 이걸 놓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비전 로드맵이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실질적인 초록 고3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레벨 마무리 이런 것들도 비전 로드맵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냐면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듯이 해서 자신감과 이 교육자로서의 그 어떤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결국에는 초등학부모들은 울림과 감동이 있어야 확신을 갖게 되고 그걸 믿고 학생들을 보내고 따라갑니다. 즉 학부모 소비자층의 로열티를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설명회를 정성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명회 전반의 구성이요. 설명회 전반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요. 그 비전이 학습 목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학원의 관리와 통제 시스템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점을 갖고 커리큘럼으로 학습해서 관리를 받았던 학생들의 아웃풋이 어떠한지 실제로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플로우를 보시자면 비전은 결국 영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제시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펜덕스에서는 설명회를 하시라고 PPT와 그다음에 아예 설명회 진행 영상을 드리고 있죠. 그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 공부 잘하는 비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습 목표점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3 수능 레벨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펜덕스에서 파닉스는 뭘 배우고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펜덕스라는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펜덕스의 커리큘럼이 RP 시스템, 즉 리핏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영어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원장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펜덕스 파닉스 책 보시고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 해주신 원장님들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 보일지라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커리큘럼, 어려운 컨텐츠를 가지고 저 시스템 속에서, RP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한다면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지 설명회에서 받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학사 관리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학습 결과물, 즉 아이들이 뭐 이제 그 라이팅을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발표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설명의 말미에 보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대치동에서 덕사학원에서 설명회를 할 때는 항상 마무리할 때 학생들의 베스트 에세이를 화면에 띄워서 학부모님들이 눈으로 직접 그 아웃풋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원장님 오른쪽에 영어 공부 잘하는 비결부터 5가지 쭉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은요. 그 부분은 원장님 학원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옆에 보시면 비전부터 해서 고울까지 우리가 비전을 학원의 비전을 어떤 것으로 제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펜덕스다라고 하면 레벨업을 빠르게 시켜준다. 아까 비전 학습 비전 로드맵이 있었죠. 그리고 뭐 3배 빠른 영어, 그리고 아이들 쓰고 말하기에 강한 영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고3 수능 레벨 마무리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커리큘럼 속에서 학습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선순환 구조 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학부모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비전, 초록 고3, RP 시스템, 선순환 구조, 학사 관리, 베스트 에세이 이런 식으로 이 5가지의 과정이 계속해서 키워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새학기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뭐 지금 펜덕스를 하시는 분들은 펜덕스 설명회 어차피 교육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준비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 같은 경우는 이 5가지를 나의 학원 설명회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동안은 가장 많이 있었던 게, 가장 많이 설명회로 다루셨던 게 여기 커리큘럼과 매니지먼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아웃풋을 보여주는 원들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3단 논법처럼 학원이 제시하는 시장 내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에 고민을 토대로 나온 학원의 비전과 그 비전들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과 관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 비전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며 관리를 받았던 학생들의 아웃풋이 어떠한지 이 순서대로 간다면 하나의 우리 학원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결국 학부모는 초등 소비자는 그 스토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에서 내가 확신을 얻고 확인을 받는다면 원장님들은 한 학부모에게 그 스토리를 전달했지만 한 학부모는 3명의 학부모에게 그 스토리를 전달하고 다시 그 3명은 각각의 3명의 학부모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등 확성기 역할을 해서 원장님의 설명에는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이 강하고 세질 겁니다. 가끔 보면 설명회 안 하시고 그냥 1대1 개별 상담해 주시고 바로 테스트하시고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게 그 지역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월 혹은 분기별 설명회는 반드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설명회 때 그런 말씀드리죠. 학원 규모에 작고 우리 학원을 맞춰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학원이 교습소여도 설명회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2013, 14년에 원생수 70명대의 학원을 대치동에서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렇게 16년이네요.
아우 아니네요. 2015년이네요 벌써 그게. 2015년 10월 달에 70명대 학생들을 받아서 17년 여름 겨울방학 때죠. 1월 달 그때 480명, 500명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70명대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을 때도요. 규모가 학원이어도 시험 보러 오는 학생은 교습소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일주일에 한 명? 그것도 어쩔 때는 없는 주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빠짐없이 했던 것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단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이 그냥 앉아서 상담하듯이 설명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한 명 학부모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근데 인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학부모님 한 분 앉혀 두고 거의 한 40분 넘는 설명회를 진행했었죠. 그런데 이게 매주 정해진 시간에 꾸준한 내용으로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학원의 이미지라는 게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학원을 경험했던 학부모는 그 설명회를 통해서 수업과 관리를 예측하게 될 거예요. 아, 수업이 원어민이 이렇게 수업할 것입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설명회를 진행하는 원장 혹은 팀장의 그 몇 명이든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분위기와 설명회를 진행하는 사람의 열정, 그 설명회를 주최하는 학원 스태프들의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이 학부모 머릿속에 하나의 스토리로 각인이 돼서 그것들이 구전되고 구전되면서 원장님의 어떤 설명회의 히스토리 이 스토리들이 구전되고 전파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회 안 하셨다면요. 반드시 설명회를 요번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설명회가 어렵다면 줌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가장 좋은 건 사실 현장 설명회를 해서 이 학원 공간과 우리의 커리큘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 페이지인데 아까 이제 목차 보여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설명회 파트인데 레벨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릴 거라고요. 저희는 참고로 대치동에서는 설명회 하는 날 아이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를 듣고 있는 동시에 아이들은 각 교실에서 시험을 입학 테스트를 치죠. 우리 학원이 아무리 모든 학생들을 다 받을 학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치동에서 제가 아까 한 70명에서 받았다는 그 학원도요. 검색해 보면 떨어지는 아이 없는 학원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그런데도 테스트는 정해진 시간에 학부모 설명회랑 같이 진행합니다. 설명회는 학원의 첫 번째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학부모 입장에서 첫 번째 수업입니다. 테스트는 아이들 입장에서 첫 번째 수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부모의 첫 번째 수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아이들의 첫 번째 수업에 대한 경험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설명회와 테스트는 가능하다면 함께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함께 진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어려운 스케줄, 그 스케줄 짜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계속 맞추려고 하시는데 설명회는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 뭐 원장님 가능하신 시간대에 일관성 있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테스트는 뭐 요때도 볼 수 있고 개별 예약도 할 수 있고 단 개별 그러니까 이게 등록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저희 직영원들 통계를 내보면요. 이 설명회를 듣고 상담을 받는 학부모님들과 설명회를 듣지 않고 상담을 받는 학부모들 일단 그 테스트 이후에 상담률로 이어지는 그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등록을 하게 되는 퍼센테이지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3배 빠르게 올려준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냥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영상만 제공을 해드렸을 때 통계치를 내보니 등록률로 이어지는 게 현장 대면 설명회를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그런 효과를 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테스트와 설명회를 같이 진행해 보시고 테스트를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학부모들은 설명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 우리가 펜덕스는 이제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죠.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레벨 테스트는 아이들의 레벨을 볼 수 있는 것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시사합니다. 어떤 부분들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너무 빨리 앞서 나갔네요. 설명의 핵심 요소 중에 경영 전략 5가지에서 6가지를 담아내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어떤 설명의 플로우나 설명회를 이렇게 정성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였다면 실제로 설명회에 담아내야 되는 학원의 경영 전략, 결국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담아냈냐? 경영 전략은 독자적인 가치와 경쟁 우위를 창출해서 이걸 경쟁 상대와 차별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창출은 이미 펜덕스라는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학부모들한테 강화시키는 게 중요할 거고요. 독자적인 가치 경쟁 우위, 즉 설명회에서 학부모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키워드들, 펜덕스의 키워드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리얼 100% 대치동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원장님들도 선택하시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대치동이 거품이 많고 시행착오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교육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유행을 선도하고 시행착오를 먼저 겪다 보니까 거기서 다 겪은 시행착오를 싹 다 빼고 성공하는 포인트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홍보와 특히 설명회에서 이게 실제 대치동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핵심 요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고학년 이미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원의 초등 저학년이 대다수고 파닉스만 나는 티칭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고학년, 고레벨 이미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펜덕스의 강력한 커리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닉스를 끝내고 엘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엘렌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이거 100번 이야기해봤자 학부모님들은 기억 못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카탈로그에 다 써있기 때문에 물론 지퍼는 주셔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떻게 과목 간의 유기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인지 펜덕스의 리피 시스템, RP 시스템, 선순환 구조 이런 용어들이 학부모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시켜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원어민 동영상 강의.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이면서 동시에 원장님의 학원 운영을 3배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원어민 동영상 강의. 그래서 우리 학원에 네이티브나 아니면 바이링규얼 교포 선생님 없을 때 이러한 원어민 동영상 강의를 약 1,400개, 음성 강의까지 하면 4,000여 개를 제공한다는 건 설명회에서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 AI 학습 스피킹 평가 프로그램.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가맹원에 서비스를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어떤 평가, 이건 학사 관리랑 연관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습 내용들이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건 학부모들에게 굉장한 지표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상담하시기 편리해지실 거고요. 6번째, 그걸 토대로 한 학사관리. 이것들이 이제 경쟁 우위로서 경영 전략이 되고 운용에 담아져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회에서 그리고 운영하면서 같이 담아내줘야 되는 핵심 요소들 중에 실질적인 가치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레벨 테스트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모든 테스트는 학원의 공신력을 나타낸다라는 말씀 아마 가맹원 원장님들은 이미 교육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선생님들에게 쪽지 시험을 하나를 보더라도 시험답게 보고 시험답게 쪽지 시험지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뭐냐면 그 공신력이라는 건 학원의 공신력은 결국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결국 초등 학부모님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학원을 판단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객관적인 시험이 없고 학습 경험이 아무래도 부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공신력은 이미지가 되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학원의 그 학습 운영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학원의 테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설명회 하는 날 테스트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혹은 적어도 설명회를 들은 학부모의 자녀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뭐 반대의 순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학부모의 그 첫 수업, 설명회, 그리고 학생의 첫 수업, 시험, 이 두 가지 경험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서로 만나서 홍보도 되고 학습 운영 주도권도 학원이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전 예약 없이는 응시를 안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대치동에서는 테스트 비용을 오히려 받지 않아요. 테스트 비용을 오히려 받지 않아요. 그리고 펜덕스에서도 테스트 비용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학원이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뭐 어떤 원장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테스트 비용 받지 않았더니 고마운 줄 모른다. 아니요, 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석을 제대로 잘해 주신다면 다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분석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테스트 비용 받으시면 오히려 학원이 교육적인 그런 이미지를 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응시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시험 유효 기간 내에 재응시가 불가능한 것들, 뭐 엄격한 시험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대치동 테스트들의 특징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여길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도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단 일부라도 예를 들면 예약을 하고 응시한다거나 아니면 유효기간 내 재응시가 불가능하다거나 시험을 운영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진행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우리 학원에도 도입을 하셔서 이러한 요소들이 학부모랑 학생에게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고 떼쓰고 컴플레인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가 아니라 저 학원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고 나는 저 학원의 룰에 따라야 하고 이것이 이 요소들을 통해서 세팅이 됐을 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재원생이 됐을 때 우리가 관리하고 리드하고 교육적으로 끌어주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학 테스트는 첫 수업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레벨 테스트에서 그래서 원칙은 테스트 신청부터 절차, 결과 상담까지 모두 프로세스화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학원은 예약을 해서 첫 번째 지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고 합격, 불합격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화가 돼서 학부모들이 딜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이라고 해서 같은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뭐 펜덕스 테스트는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딜이 됐다라는 건 향후 학원을 다닐 때 수업에서도 이건 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모든 테스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원의 공신력과 학원의 원칙, 룰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테스트는 첫 수업이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원장님들도 가지시고 그래서 응대는 나이스하게 해주시되 운영은 스트릭트하게 해주시는 거죠.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잠깐 정리해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레벨 테스트와 설명회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인 거고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테스트와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셔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첫 수업에 대한 경험이 딱 테스트가 끝나고 만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설명회 끝나는 시간하고 레벨 테스트 끝나는 시간이 같거든요.
그러면 설명회 때 학원의 비전을 막 보여드리고 이게 합격이 어려운 테스트고 막 이런 얘기를 쭉 드리잖아요. 테스트가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면서 울어요. 혹은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몇 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고 하죠. 그러면 설명회 때 내가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학원의 이미지와 비전과 아이를 통해서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됐던 아이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학원은 어떨 것이며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보낼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파노라마 그림처럼 쭉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게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원장님이 하실 건 없어요. 교육만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설명에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어떤 역량들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설명회와 레벨 테스트가 왜 같이 진행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딱 1시간 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셨나요? 제 소원은 세미나가 끝나고 네. 네. 제가 녹화본을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아유, 내용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렇게 교육 세미나를 할 때 언젠가 꼭 한번 정말 한 10분 이상의 원장님의 질문을 받아보는 게 저의 이제 어떤 로망이 되어버렸어요. 질문을 안 해주셔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질문하시기가 제가 지난번에 또 이제 딱 어떤 원장님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했는데 또 이제 원장님께서는 조금 그러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펜덕스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제 개인 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펜덕스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8월 달에 저희가 총 3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레벨 테스트. 펜덕스 온라인 레벨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파닉스 어떻게 하면 경쟁학원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써니사이드 원장님. 네, 우리 써니사이드 원장님은 설명회를 정말 열심히 거의 모든 설명회를 중복되는 설명회를 이렇게 항상 들어주세요. 근데 원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원장님 학원의 강사분들, 직원분들까지 그렇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 다음 달에도 또 내용은 이어져서 이렇게 좀 다른 내용들로 원장님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설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밍이라든지 펜덕스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학감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한 주 생략을 하고 9월 둘째 주에 세미나는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